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안정영 컨설턴트님 그리고 최지현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두 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두 분은 호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많으니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네. 어떻습니까, 최지영 컨설턴트님? 저는 반반인데요. 아, 네. 일단 호감 가는 분들은 네. 너무 좋은데 요것만 검증되면 좋겠다 해서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미심쩍은데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자꾸 캐기 위해서 네, 검증하기 위해서도 계속 물어보고 거의 뭐 예. 취조네. 네, 취조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밝혀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안정현 컨설턴트님은 호감 가는 사람한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저한테는 질문을 아예 안 하시던데. 아, 눈치채셨습니까? 저도 최지현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 하나도 안 하세요. 서로 질문을 안 하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관심이 가면 궁금한 것도 생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자, 이거는 근데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 면접에서도 네. 뭐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카더라도 이 질문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카더라 알아보겠습니다. 면접 질문을 많이 받으면 합격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걸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겠죠? 또 나눠요? 예,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네네네. 거는 그 지원자한테 관심이 많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이 많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아하. 무엇인가 근거를 대봐했는데 저 지원자가 얘기한 그 답변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시원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반은 맞고 또 반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까 애초에 질문의 대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안정현 선생님이랑 동의하는 게 물었는데 너무 단답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물어보게 돼요. 네, 그래서 개수로만 따진다면 사실 질문의 개수가 많아서 뭐 호감이 있다 요거는 정확히는 아닌 것 같아요. 반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네. 질문을 아예 안 해. 이러면은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것도 일반화시켜서 그렇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사실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대화와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네. 질문을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내가 저 지원자가 마음에 든다면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정말 다른 지원자는 5개 받는데 난 하나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병풍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나를 뭐를 보고 판단을 해? 요즘엔 또 공정한 채용으로 가기 때문에 저 인상이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뽑으면 또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좀 좋다고 어느 생각합니다. 정도는 조금은 받아야 네. 조금 안심이 될 것 같다. 예. 어떻습니까? 일단 면접관들도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차별로 또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렇죠. 예, 웬만하면 이제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을 해서 질문의 개수를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그 추가 질문 같은 것들까지는 비슷하게 할 수는 없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요거는 합격 가능성이 너무 높다. 합격을 예감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거는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질문일 텐데 사실 그것도 뭐 전문 용어로 페이크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 진짜 올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영진 씨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어디 지원하셨어요? MBC도 지원하시고 SBS도 지원하셨어요? 그럼 어디 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전문 용어로 떠보는 질문들. 이 부서로 지원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로 보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식으로 저는 질문을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그런 때는 내가 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면접 상황에서도 약간 밀당이 있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이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최종까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우쭐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질문을 안 받았다고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이건 제가 확실한 건데
저희 이제 개그맨 시험 볼 때 오나미 씨가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합격을 했어요. 아무 질문도 안 받고 개그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가방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잘 네. 모르는 겁니다. 이거. 네, 네. 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왜 면접에서만 탈락할까? 다 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진짜 거의 뭐 구분응선 넘고 요것만 가면 되는데 서류도 다 패스하고 그렇죠. 왔는데 면접.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멘탈 탁탁탁탁 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일이 근데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경험 삼아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이거 진짜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그렇죠. 비일비재하죠. 예, 제일 아까운 케이스죠. 힘들게 서류 통과하고 필기시험 보고 그 면접장까지 오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했을 텐데 면접에서 그렇게 또 가장 충격적인 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떨어뜨렸어. 라고 하는 트라우마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보통 최종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면접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세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채널 고정해야 됩니다. 네. 극복 방법 오늘 바로 다 방출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면접 울렁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면접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에 8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면접을 안 떨고 잘 보는 사람들은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보는 어른과 나를 갑자기 소개해야 되고 또 일을 잘한다고 하지 않던 그런 대화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떨리는 게 당연하고 떨어졌을 때 좀 자괴감이라든지 네, 또 낙담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해서 좀 많이 그런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열에 8명이 좀 떨린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유독 면접에서만 떨어지는 우리 취준생들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은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왜 지원했냐의 지원 동기와 네네네네. 무엇을 갖고 있냐의 직무 역량, 그다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의 포부를 들어보면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준비 안 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걸 모르는 분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 대답을 못할까?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문제는 늘 터져요. 그럴 때 내가 순발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 이걸 대응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말로도 못하네. 심지어 본인의 경험, 본인의 생각도 얘기를 못하네.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해서 돌발 질문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페르미 추정 법칙에 그 질문이 있어요. 뭐죠? 전국에 중국집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진짜 당황하겠네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진짜 실제로 뭐 세고 있을 것도 네네,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좀 재치있게 넘어갈까? 네. 아, 그러면 사실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왜 그러한 답을 갖는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 방식을 보는 거거든요. 뭐 누가 얘기하든 다 그건 정답이에요. 대신에 면접관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솔루션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 과정인데 그걸 어버버버버 하는 거죠. 오케이, 그건 봐주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 내가 경험하지 않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인턴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문이 우리 안정영 씨, 상사와 갈등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주세요. 나는 상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상사 얘기를 물어봐요. 멍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거 뭐 어떻게 소설 쓸 수도 없는 거고. 네. 어쨌든 논리적으로 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 빠져나가야죠. 면접관이 물어보는 모든 경험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면접관이 궁금한 건 당신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겠죠. 요거겠죠. 그렇다면 면접관님, 저는 상사를 만나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는 없는데요. 대신에 친구들과 같이 팀플레이를 하면서 갈등을 해결한 사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순발력을 좀 발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면접관이 특히 이 돌발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너무 얼지 마시고 편안하게 얘기해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저도 어디 뭐 예능 같은 거 나면 힘이 들어가니까 웃겨야지 하다 보니까 더 못 웃겨. 그럼 내려놓고 그래 오늘 재미있게 즐기다 가야지 하면은 조금 웃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게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물론 어렵지만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돌발 질문 외에 이런 스피치 때문에 탈락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동문서답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 이게 좀 탈락률이 굉장히 네, 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에 네네. 삼성 자소서 3번 아실 거예요. 사회 이슈 묻는 문제.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상식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락하는 지원자 예를 들어드리면 코로나19의 이슈가 굉장히 저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성 직원을 뽑는데 코로나19와 어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으려고 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회사에서 이걸 왜 묻느냐라는 것을 이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사회 이슈, 회사의 삼성에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산업의 이슈를 내가 조직 입장에서 그리고 네. 내가 직무 담당자로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도출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좀 탈락률이 높고요. 예, 그리고 뭐 발표 같은 거나 의견을 물었을 때 이제 면접관들이 기회를 줘요. 혹시 지금 생각을 좀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고집까지 있는 그렇죠.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탈락률이 높고요. 또 이렇게 스피치 관련해서 너무 목소리에 자신이 없는 경우, 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저는 보잘것이 없지만 뭐 큰 경험을 한 거는 없지만 뭐 대단한 걸 맞아요. 알고 있지 않지만 이러면서 맞아요. 심하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 또 반대로 너무 전문가인 듯, 네, 저는 전문가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라면서 조금만 한 단계 더 깊이 질문을 들어가면 대답을 못하는, 네, 솔직히 말해서 열어보면 별거 없는 네, 그런 경우에도 탈락을 하죠. 약간 빈술의 유형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나 네네. 너무 심하게 겸손의 미덕을 발휘하거나 그리고 출제자의 또 의도를 파악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탈락률이 너무 높군요. 그리고 저도 사실상 그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못 쓰게 해요. 스피치에서 제가 만약에 뭐 어디에 입사하게 된다면 그게 아니라 제가 입사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아하, 좀 포부를 밝혀야 적극적으로, 되는데. 예, 적극적으로 가정이 아니라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참 다르거든요, 느낌이. if가 아니라 예. 그냥 무조건 난 내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예,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면접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할 때는 뿜뿜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좀 자리가 또 멍석 깔아줬을 때는 그렇죠. 확실하게 좀 놓을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게 면대면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 뭐 비대면, 뭐 AI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보잖아요. 그렇죠. 네, 면접관이 이렇게 보는 만큼 인상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상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할 때 뭐 질문과 대답하기 전에 입도 떼기 전에 인상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만나기 꺼려하냐면 부정적인 사람. 무슨 얘기만 하면 되겠어? 야,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왜 다녀? 뭐 부속품 될 거야? 무슨 말마다 다 그냥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결국엔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즐거운 사람. 그래서 저는 뭐 예쁘고 잘생기고가 아니라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대답할 땐 다 밝게 대답을 해요. 언제 체크를 해야 되냐? 내가 대답 안 하고 있을 때, 남들이 대답할 때, 소위 전문용어로 멍 때리고 있을 때 내 표정이 어떠한가? 전 요거까지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최지연 컨설턴트님은? 예.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인상이나 밝은 인상 저 굉장히 동의하고요. 특히나 뭐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기대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표정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공계 출신인 분들, 네, 생산 관리, 뭐 그
양산, 공정 이런 데 플랜트 쪽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은 더욱이나 좀 더 자신감 있고 또 그런 목소리 힘이 있고 이런 분들 좀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좀 애교 있거나 너무 애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걱정해요. 공정 가서 좀 잘 할 수 있을까? 작업자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을까? 혹은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항공사 승무원 지금은 뭐 지금 침체됐지만 그 전에 많은 분들 지원하실 때 예쁜 목소리, 네, 친절한 목소리 내기 위해서 애기 목소리 같은 게 나오면 사실 승객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본인을 좀 보호받아야 되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럴 때 좀 안타까워요. 아, 신뢰도나 이런 게 안전이나 특히 이럴 때에서는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될 모습은 씩씩함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예전 직업방송에 그 면사뽀라고 있어요. 네. 제가 많이 롤모델을 말씀드리는데 이주희 지원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면사뽀 이주희를 검색하면 그분이 되게 씩씩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추상적으로 와닿으니까 실제 영상을 보면서 저런 목소리도 나로 따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 좀 보시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좀 하시고. 네.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좀 약간 좀 외형적인 거, 뭐 인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요즘은 뭐 외모 안 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더 잘생기고 네. 조금이라도 더 예쁘신 분들이 합격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취업 성형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자. 긍정적이고 밝은. 예. 그래서 성형까지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요. 네, 네. 차라리 저는 그럴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다른 역량에 좀 투자를 해주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예쁘고 잘생기고가 아니라 느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런 거에 조금 더 트레이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성형을 권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상을 좀 좋게 하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스타일링만 좀 바꾸더라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눈매가 싸납거나 그런 분들 걱정하시는데 뭐 안경 하나만 맞아요. 더 쓰거나 아니면 가르마를 바꾸거나 이제 이런 인상 그리고 좀 입꼬리만 살짝 올려줘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성형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첫 인상을 좀 잘 메이킹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이게 말도 잘해요. 대답도 잘하고 뭐 술술술 뭐 얘기도 잘하고 인상도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근데 자세 때문에 뭐 태도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기본적인 게 인사인데요. 네, 인사를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꽤 있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 팔걸이가 있다고 해서 팔걸이에 이렇게. 걸치고 또 뒤로 젖히고 하다 보면은 맞아요. 턱까지 들리고 약간 거만한 자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 또 반대로 좀 어깨가 너무 굽고 등이 굽어서 위축된 자세 네, 이런 것들도 자세에서 좀 감점이 되고요. 너무 그 편안한 복장 그리고 염색이 조금 많이 된 그런 헤어스타일 그런 거는 좀 인상을 첫인상에서 조금 깎아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소개팅을 간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 예의를 차리고 어느 정도 매너를 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뭐 그런 인상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합격하기 위해서 할 게 참 많아요. 뭐 다른 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도 있지만 말도 잘해야 되죠. 뭐 복장도 갖춰야 되죠. 뭐 태도도 줘야 되죠. 자세도 줘야 되는데 이거 외에도 탈락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거짓말이 되겠죠. 거짓말은. 왜냐하면 이 서류는 내가 일단 붙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고요. 다 어느 정도의 과장과 네. 확장과 네, 네. 전문 용어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진위 여부 검증,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팀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공기업에서는 언제 했냐, 몇 명이서 했냐. 근데 자기소개서에는 또 내가 낸 의견이 다 찬성이 되고 뭔가 해피해요. 그렇다면 이거 할 때 다른 반대 의견 없었냐? 이게 가장 최적이었냐 등등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들통나게 된다면 면접관들도 조금 익스큐즈는 해주겠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다면 뭐야?
아니네라고 해서 불신하게 되겠죠. 그럼 다른 나머지 말들도 다 그것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크게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약간 MSC 정도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오케이 알겠어라고 네.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메인 재료가 바뀌거나 네. 뭐 없는 거 가지고 만들었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성광 씨가 예, 거기에 특기에 비트박스를 썼는데 바로 물어봤어요. 비트박스 해봐 그런데 네. 푹푹 해가지고 뭐야 해가지고 바로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성광 씨가 비트박스를 잘하게 보이진 않아요. 면접관들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A를 잘한다 했는데 이 지원자를 봤을 때 A가 매칭이 안 되면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 예,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누가 봐도 걸릴 거를 써가지고 자기도 당황했어요. 푹푹 하니까 뭐야. 네. 근데 붙으셨네요. 그 해에 떨어졌어요. 그래. 그 해에 떨어지고 1년 또 고생했어요. 네. 비트박스를 연습하셨네요. 네. 아니 비트박스 안 썼어요. 안 썼어요? 보통 그런 비트박스 연습하는데 안 쓰더라고요. 네. 정직하셨네요. 뭐 또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면접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뭡니까? 일단 대화에서 좀 잘 안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발음이 안 좋고 너무 제대로 안 알려줘서 질문을 안 해줘서라고 하면 모를까 그 외에 이제 보통 질문을 할 때 네네. 한두 번은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재차 물어보고 다시 성의껏 답변하는 게 좋은데 매 질문마다 못 들어가지고 계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 질문마다 대답을 할 때 정확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말끝을 좀 흐린다든지 좀 표현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나 좀 어려운 당황한 질문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당황스럽지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대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침묵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좀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죠. 사실 방송계에서는 오디오가 비면은 그렇죠. 방송사고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 계속 이어가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라고 하는 게 답변 내가 만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대비해서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확인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나가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여쭤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상이 밝네요.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약간의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도 죄송한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안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면접 중에서도 최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면접이 있어요. 임원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죠? 저는 두 가지. 보통 이제 임원 면접 탈락하는 경우에는 네. 첫 번째는 존재감이 없는 경우. 네,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는 존재감이 강한 분, 너무 센 분. 먼저 존재감이 없는 분부터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특히 임원분들은 조금 더 넓은 단위에서 검토를 하시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어. 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코로나가 만약에 안 끝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 조금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정답은 아니더라도 뭔가 기사는 읽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좀 약간 존재감이 없겠죠. 두 번째는 자신감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뽑는 건 아닌다고 전 생각해요. 조금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 부족하니까 내가 보완하겠다. 그게 당연히 신입사원의 팩이잖아요. 근데 조금 답변 못했다고 내가 조금 압박했다고 위축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세 보이면서 면접 보면 매력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재감이 강한 이유는 이건 조직 적응력이라고 보고 싶어요. 너무 잘하면 저 지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진 않을까? 저 지원자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우리 회사 와서 요거 쪽쪽쪽 빼먹고 또 나갈 친구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강하거나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딱 중간.
그래서 조금 존재감이 약하신 분들은 목소리도 크게 내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운시키면서 그 조절해서 튠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잘해도 좋지만 네. 적당한 밸런스를 네, 잘 맞습니다. 유지해서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최지영 컨설턴트님도 예. 네, 최종 면접은 사실 인성 면접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네, 네, 네. 그 전까지는 실무 면접까지는 다 실력이 인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이 조직과 얼마나 잘 맞는지 지금 조직 적합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동의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신입사원의 자세라고 한다면 패기나 열정 이런 거 좀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자세, 인재상 그리고 성장 잠재력 이걸 가지고 뭐 입사 후 포부라든지 질문을 할 때 준비되지 않는다면 좀 대답을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자꾸 동문서답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잘못 준비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이렇게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요. 탈락해서 계속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보완을 해서 다시 또 도전해서 또 면접까지 가서 또 보완된 걸로 합격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합격까지 가려면 또 어떤 점들을 또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보완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지원자는 공기업의 네. 토목직에 지원했던 지원자였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뭐뭐뭐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거 물어봤다고 힘들었던 것까지만 대답을 하네요. 저는 힘들었던 경험 듣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자는 힘들었던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적인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평가 의도를 모르는구나 해서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만들게 했고요. 이 지원자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약간 발음을 먹었어요. 먹는 소리. 예. 긴장하다 보니까 발음이 불명확하고 면접장 가니까 그게 더 안 들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치료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이거를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저는 3가지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등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기 연습을 시켰고요. 하루에 15분씩 읽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면접에서만 특히나 떨어지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아쉬운데 면접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요.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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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